안녕하십니까. 민법 이종근입니다. 네, 이제 9월달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집중하실 겁니다. 네,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이제 9월달에 이제 문제풀이에 집중하는데 자, 동형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혹시 모의고사를 보고서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 특별한 거 갖고 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네, 이건 A4인데 B4로 확대 복사한 겁니다. 네, 동형 모의고사 자, 각 문제의 정답 중심으로 해서 그 지문이 기본서 또는 요약집이 있으시면 그 요약집 몇 페이지에 있는지 꼭 확인을 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 답을 맞췄다 안 맞췄다 하지 마시고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또는 요약집이 있다면 요약집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꼭 페이지를 적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자꾸 확대하지 마시고 우리 시험이 가끔 보면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다 여러분들이 다 알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지문이 상급이 있고 하급이 있고 중급이 있으면 상은 30%, 하는 30%, 중이 40%다 생각하시면 마지막 9월달 정리할 때 이 상하고 중을 합하려고 하는 이 선택하시면 안 되고 하하고 중을 묶어서 공부하는 시스템을 가져가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시험은 과락면하고 평균 60점이니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셔서 공부하시고요. 요 상위 지문들은 제가 가끔 던질 거예요. 버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 특징만 잡았고 패스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제가 드린 이 특수 프린트물에 있는 각 지문이 기본서, 요약집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40번까지는 총칙부터 특별까지 통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꾸 토막 내서 공부하시면 내 생각이 토막이 나버립니다. 전체 통으로 항상 연습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4회분 또 하시면은요, 실력이 늘 겁니다. 제 말 믿으시고 매주 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문제풀이 갈게요. 자, 민법 1, 저당 1, 다음 설명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 돼 있습니다. 자, 이것저것 묶었습니다만은 4번에 합의 해제란 말이 있어요. 자, 계약을 했는데, 특히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 체결했다는 얘기죠. 자,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이건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일방적.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제하게 되면 요거는 단독행위가 맞아요. 일방적. 단독행위 맞아요. 네, 당연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맞겠죠. 근데 매매계약 체결 후 서로 만나서 거기 4번 보시면 합의 해지했다고 돼 있어요. 너도 싫고 나도 싫어서 끝내자. 그럼 여기 합의 해지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뭐겠어요? 너도 싫고 나도 싫은 거니까 요거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뭐다? 요거는 쌍방행위, 계약이라고 해야지 맞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자, 1번에 4번에 팁을 드리게 되면 합의 해지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두 가지 기억하세요. 판례 태도, 네, 손이 없다. 꼭 기억해 두세요. 판례 태도. 자, 손은 뭘까? 손해배상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돈 돌려줄 때 이자 붙여줄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태도. 그래서 여기 이자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합의 해지에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뭐다? 계약입니다. 네, 1번, 4번이고요. 1번에 하나 보충하면 1. 저당권 설정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가 아니고 뭐다? 설정적 승계. 네, 나머지 건 읽어보세요. 자, 두 번째 지문입니다. 반사회질서 법률에서 무효인 것 돼 있어요.
네, 총칙은 10가지 가지고 놀아요.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단독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 그 다음에 목적, 달라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타당성 있는 것. 네, 이게 일반적 효력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여기 타당성 이야기를 가지고 낸 겁니다. 타당성은 103조가 됩니다. 103조, 일명 제가 수업할 때마다 은 선풍기 무효다. 네, 그러면 이 선풍기 무효의 특징은 나머지 것들은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이쪽 영역만 불법 원인급여이다라는 타이틀을 씁니다.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 원인급여. 그래서 이쪽은 이제 주로 판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반사회적 무효인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부동산 명의신탁이 나왔습니다. 이 명의신탁은 이 적법성 무효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적법성 무효지 선풍기 무효는 아닙니다. 니은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 매매, 요거는 타당성 불법 원인급여가 됩니다. 변호사가 민사소송 대가로 성공보수약관 약정은 선풍기 무효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디귿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구별하세요. 네, 민사소송 성공보수 약정이 있어요. 변호사한테. 그 다음에 형사소송이 있는데 특히 민사성공보수 약정은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유효로 보시면 되고요. 형사성공보수는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들면 형무소 기억하세요. 아셨습니까? 형사소송은 무효예요. 그래서 디귿은 이쪽 소속은 아닙니다. 요거는 유효가 되겠죠. 이쪽 영역은 아니란 얘기예요. 다음 리을. 허위 진술하는 것은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사회적 법무인 것은 선풍기 무효는 니은 리을. 정답 3번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부동산 이중 매매 지금 2번에 니은 연장선상에서 출제한 것입니다. 갑이 부동산을 을한테 매도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그 사실하는 잘 아는 병이 갑 배명에 적극 가담했다 해서 등기까지 넘겨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적극 이중 매매가 나오면 적극 가담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판례 태도는 갑을 매매 계약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매매 계약이 있을 때 특징 팁 드리면 이 사람이 악이라 할지라도 이중 매매는 유효라는 사실이죠. 기억해 두시고요. 무슨 말이 나와야지 적극 가담이 나왔을 때만 무효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중 매매는 적극 가담이 나오기 전까지는 선악 묻지 않고 유효라는 사실. 네,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2번 무효 선풍기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이 병의 등기도 무효 등기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1번 봅시다. 갑병세 매매 계약은 뭐다? 무효가 되지요. 네, 그래서 1번 지문 맞는 지문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을은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없다. 네, 청구할 수가 없다. 네, 을은 병한테 직접 할 수가 없고요. 을이 병 관계없으니까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요. 할 수 있는 것은 대위 청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번 지문도 맞는 이야기가 되고요. 세 번째 지문, 그래서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아니고 대위할 수 있다는 거. 네 번째,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서은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네,
이 등기 믿고 다시 또 정한테 팔았다 이야기죠. 네, 정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은 결국 을하고 정이에요. 그럼 을을 보호할까 정을 보호할까 하는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선풍기 무효는 상대적 무효가 아니고 절대적 무효입니다.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선의도 보호를 못 받고 악의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선인 보호받지 못합니다. 5번째 질문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3번에 4번을 보시면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무효 관련된 무효는 상대적 아니고 절대적 무효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세요. 네, 이중 매매 가서 꼭 정리해 주세요. 자, 4번 갑니다. 매도인 갑은 자기 소 X토지에 대해서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X토지 지번 등의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해서 매수 명의로 이전 등기해 주었다. 설명 중 옳은 것. 네, 이것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됩니다. 갑은 X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 분명히 했죠. 근데 계약서에다가 그만 착오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번 착각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죠? Y토지로.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에는 Y토지로 표시했다 이야기예요. Y토지 매매로 표시했다 이야기죠. 그러면 X도 불일치를 모르고 했고 을도 불일치를 모르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따져봅시다. Y토지 매매는 자 해볼게요. 여기다가 Y토지 매매는 유효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유효가 아니니까 무효일까요? 무효도 아니에요. 그러면 Y토지 계약은 성립했을까요? 성립도 안 했고요. Y토지 계약은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이 안 된 거예요. 불합의란 얘기예요. 그러면 X토지 가볼까요? X토지는 계약이 불성립일까요? 네, 아니에요. 계약은 성립했어요. 자, 계약서가 없으니까 무효일까요? 아니에요. 계약은 유효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유라는 것은 X토지를 달라는 효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4번을 갖다가 우리에게 총칙의 틀이 있죠. 총칙의 틀이 뭐가 있을까? 총칙의 틀은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맨날 불성립 반대는 성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립한 다음에 원 그려서 1, 2, 3, 4 민법의 절대 반지가 나오죠. 4번은 확정 유효, 1번은 불확정 무효, 2번은 확정 무효, 3번은 불확정 유효. 4번이 뭐라고요? 또 처음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4번은 확정 유효. 틀을 갖다 맞췄으면요.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뭐하다?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들은 이제 9월 달부터 지금까지 했던 이 표들이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겁니다. 암기했던 분들은 9월 달 와서 또 똑같습니다. 취소입니다. 이게 취소 can. 그럼 보시면은 이 틀을 갖다가 대입하게 되면 Y 토지 계약은 무슨 토지 계약은 이쪽에다 할게요. 너무 바짝 붙었죠. 불확정보다 무효가 됩니다. 그럼 갖다 대입해 봅시다. 자, Y 토지 계약은 계약서는 있다 하더라도 Y 토지 매매에 관련돼서는 합의한 적이 없죠. 불성립이죠. X 토지는 퍼펙트 확정 유효죠. 계약서가 없더라도 약정에서 효력이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1번 봅시다. 갑과 을 사이 의사표시 불합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네, Y토지 계약은 뭐 하지 않았지만 Y토지는 불성립했지만, 그죠? X토지는 성립했으니까 1번 지문 불완전하고, 두 번째, 갑을 사이는 Y토지 계약이 성립하였다. Y토지는 성립조차도 안 했죠. X토지에 관해서 성립했을 있겠죠. 세 번째, Y토지 등기가 유효하다.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는데 Y토지 등기는, Y토지 관련된 등기는 이건 유효 등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무효 등기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네 번째, 갑을 사이에서는 X토지의 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갑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네, X토지는 퍼펙트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이쪽 가가지고 착오 취소란 말을 쓸 수가 없다. 4번이 정답이겠죠. 또 선이 병이 을로부터 Y토지를, 네, 선이 병이 Y토지를 사가지고 등기하더라도 이 등기가 무효 등기이므로 이 등기도 무효 등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효 등기에 뭐 없다는 거, 네, 공신력 없다.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4번은 정답이 몇 번? 4번. 그래서 4번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거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꼭 가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5표시무에 찾아내시고요. 자, 5번 갑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좀 뭐 한 거? 네, 틀린 것 골랐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란 말씀 안 되죠.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절대 반지에 집어넣게 되면 단독 허위 표시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네? 원칙은 유효죠. 원칙은 뭐라고요? 유효. 다만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죠. 그래서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를 갖다 집어넣은 것이 악이, 한자로 고친 거예요. 악이 또는 유가시되면 무효죠. 뒤집어서 선이 또한 무가실이면, 그죠? 유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취소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취소란 말은 여기다 쓰면 안 되죠. 취소는 미피피 능하고 착하고 사예요. 능착사. 10가지 중에서 미피피, 차고, 사기가 취소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취소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5번은 틀린 지문은 2번. 참고 들어가면 1번. 진이는 표의자 생각을 말하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 자, 6번 갑니다. 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하나씩 볼게요. 법령상 제한이 나오죠? 네. 자, 공법상 제한을 모르고 산다. 네, 요거는 네, 동기의 착오의 문제로 다뤄요. 근데 이 동기는 보통 표시를 안 하거든요. 보통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은 착오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법령상 제한은 동기의 착오이다. 이 지문은 맞고요. 숨겨진 내용은 보통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다음, 가압류 등기가 그죠?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다 하더라도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네,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자, 계약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했다. 네, 109조는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달리 정해서 착오 취소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사기 강박은 강행 규정입니다. 비교해 두시고요. 네 번째, 시가에 관한 착오는 시가 착오는 종료 부분에 착오로 다루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지분이 다소 부족, 면적 부족 있죠. 네, 면적 부족, 지분 부족 이런 것들은 종료 부분 착오로 다루지 않습니다. 종료 부분 착오의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이 1번하고 5번은 여러 번 제가 표 그려가면서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잘 정리해 두세요. 팁 드리면 이 동계 착오는 취소를 못하게 하고요. 계약은 유효로 보시고요. 요거는 담보 책임으로 들어가서 요거는 물건 하자로 취급한다는 거죠. 면적 부족이 있다더라도 요거는 취소 못하고요. 계약 자체는 유효로 보고요. 네, 담보 책임 들어가면 요건 권리 하자로 다룬다는 거. 그래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 5번은 또 담보 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지문이라는 것. 네, 7번 가보겠습니다. 7번. 자, 갑은 의뢰 대리로서 병과 계약을 하였다. 다음 사항 중 틀린 것. 자, 요건 이제 살짝 바꿨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을의 대리인 갑.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을의 재산권 이전하기로 약속을 정하고 7번 문제는 여기 좁아서 이쪽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좀 넓게 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카메라. 자, 이 7번 문제는 사기 관련된 얘기예요. 사기. 네, 다시 그려드릴게요. 예쁘게. 을의 대리인 갑. 이렇게 돼 있고, 그럼 갑은, 대리는 이렇게 연습하시면 딱 답이 떨어져요. 외우는 것보다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바쁘니까 자꾸 외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적어도 이해할 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갑하고 이렇게 약정하면, 현명했기 때문에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효력이 누구하고 누구한테 간다? 을하고 병한테 가는 거예요. 이걸 현명했다라고 하죠. 본인 이름 현명했다. 자, 그럼 이제 사기 가져가 봅시다. 병이 갑을 사기했다고 그랬어요. 네, 병이 갑을 사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효력이 생긴다. 이 약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취소가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이 갑을 사기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을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지문 맞는 지문이 되겠어요. 취소는 누가 한다? 을이 하는 거 맞고요. 자, 두 번째는 갑이 병을 사기했다 그 얘기예요. 자, 갑이 병을 사기하게 되면 당연히 약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맞는 질문이에요. 특히 2번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대리인 사기는 기억하세요. 대리인 사기는 상대방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게 팔레트도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2번이 중요합니다. 자, 3번 병이 을을 기망했다. 네, 병이 을을 기망했죠. 병이 을을 기망하더라도 이 약정은 문제 없어요. 4번이에요. 기망하더라도 약정은 아무 문제 없다 이야기예요. 따라서 3번 을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다음
을이 병을 기망했다. 그러면 을이 병을 기망하게 되면 이 약정에 문제 있으니까 무조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다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 병이 갑을 기망했다. 그죠? 갑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죠. 취소가 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1번하고 5번 있어요. 1번하고 5번은 같은 지문이에요. 병이 갑 기망하면 갑은 취소할 수가 없고 누가 취소한다? 을이 취소한다는 얘기예요. 네, 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고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뭐한다? 취소.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네, 거기 2번이 주로 나옵니다. 2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정답이 4번이지만 자, 8번 갑니다. 8번. 자, 무권 대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병과 계약을 뭐했다? 체결했다. 네,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을, 갑, 병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자, 설명 중 옳은 것 할게요. 1번은 갑은 을의 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바 아니죠. 을이 갑의 대리행위를 뭐 할 수 있는 바. 자, 을의 추인이 있게 되면 뭐가 있게 되면 을의 추인이 있게 되면 그죠? 네, 갑이 한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 자, 1번은 조심할 게 뭐죠? 무권 대리 추인은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다? 네, 처음부터 해야지 되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이고 자, 악의 상대방도 자, 을에 대해서 추인협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병 최고에 대해서 을이 상당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최고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게 되면 우리 민법은 전부 다 노로 가기 때문에 X입니다. 추인 거절로 보죠. 자, 세 번째, 대리권 증명하지 못한 누구는 네, 대리인 갑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병한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 어떻게 감히 지가 선택을 해요? 자신 선택이 아니고요. 누구 선택이 됩니까? 네, 상대방 선택해야지 지문이 맞기 때문에 3번도 틀렸고 자, 네 번째 지문은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 행위할 수 있다. 이 말은 맞습니다. 다만 대리인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그죠? 자,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미성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네, 미성년자한테 우리 민법에서는 네, 책임 추궁할 수가 없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한 계약은 퍼펙트 유효는 맞습니다. 이유가 맞아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본인이 추인해주면 좋죠. 무권 대리일 때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135조에서 미성년자는 대리인 될 수 있어도요. 미성 책임 절대 물을 수 없습니다. 네, 정답은 5번이죠. 자, 보시면은 갑이 대리 행위 위에 을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퍼펙트 유효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죠? 병 명의로 된 등기 말소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8번은 정답이 5번. 그래서 8번은 단독 상속합니다.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하게 되면 네, 절대 계약은 퍼펙트 유효로 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던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 망나니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번 잘 정리하시고요. 자, 9번 갑니다. 갑은 을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한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을이 건물을 병한테 전매하여 소유권 이전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갑하고 계약했는데 을이 갑을 사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을이 등기한 다음에 다시 또 누구한테 병한테 등기까지 넘겨줬다. 문제는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갈게요. 갑이 미성년자입니다. 자, 성년 되기 이전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뭐는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죠. 네, 맞는 질문이죠. 미성년자는 성년 되기 전에 뭐는 가능해도 취소는 가능해도 네, 추인 자격은 줄 수가 없죠. 맞는 질문. 두 번째, 갑의 취소 의사표시는 전득자 병 아닌 원래 상대방한테 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죠. 취소는 전득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 계약한 누구한테 한다? 원래 상대방한테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취소 의사표시했을 때 병이 선이 무과실인 때에도 병은 건물을 선의 취득할 수 없다. 요거는 살짝 물어본 겁니다. 네, 선의 취득, 이건 고유 법률 용어입니다. 249조 선의 취득의 대상은 동산만 되지, 네, 부동산은 선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질문도 맞는 이야기고요. 자, 네 번째는 사기 사실을 안 다음에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사기를 안 후에 대금을 수령한 것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무슨 추인이 된다? 법정 추인이 된다는 얘기 맞고요. 자, 다섯 번째 숫자에서 잘못되어 있죠. 네, 취소 기준 3년이 아니죠. 추인 기준 3년 해야지 맞죠. 그래서 9번에 5번은 안 되면 추나 요법을 기억하세요. 추나 요법. 무슨 요법이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취소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지해서 한영 가가지고 추나 요법으로 났다. 추가 뭘까요? 추인 기준 3년이고 법은 법률행위 기준 10년이에요. 취소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번은 정답이 5번.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네, 10번의 정답 5번을 볼게요. 조건을 붙이는 것이 법률행위 허용되지 않는 법률 조건이 붙으면 다른 정함 없으면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5번이 네, 불법 조건이에요. 불법 조건에다가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 행위를 했다. 그러면 조건도 무효가 되고요. 또 법률 행위도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몽땅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네, 첩계약, 그죠? 유지를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 증여 계약을 맺은 경우 이거 불법 조건, 증여 법률행위 전부 다 무효이지 분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까지가 총칙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물권법 하겠습니다.